그동안 올려드린 상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상병 시절 140번째 이야기. 대대훈련. 1. 훈련이 많은 부대. 교육사단인 우리 부대는 훈련이 많은 부대입니다. 매일매일의 학과 출장에 따른 교육이야 말할 것 없고, 각종 측정과 평가와 더불어 각 단위 부대의 전술 훈련과 전투력을 측정하는 훈련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대 단위 전술 훈련으로 가장 큰 훈련이 대대 ATT와 대대 자유훈련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대 ATT는 대대장의 전투 지휘 능력을 평가하는 일종의 시험으로 대대장 재임 중 한 번 실시됩니다. 따라서 우리 대대는 지난해 가을 대대 ATT를 치렀기 때문에 현 대대장이 재임하는 동안에는 대대 ATT는 다시 치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대대 ATT와 더불어 대대 단위 전술훈련으로 대대 자유훈련이 있습니다. 대대 자유훈련은 줄여서 대대훈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훈련은 1년에 한 번씩 실시됩니다. 또한 이 훈련은 상급 부대의 측정이나 평가가 아니라 대대장이 자유롭게 전술을 운용하여 전투력을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보통 대대 ATT를 앞두고 예행훈련 차원으로 실시하는데, 우리 대대는 현 대대장 임기가 끝나는 1982년 10월에서 11월까지는 대대 ATT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 그대로 대대 자유훈련이 될 공산이 컸습니다. 대대보다 더 큰 부대 단위 전투단 훈련은 연대 RCT라 부르는 연대 전투단 훈련이 있습니다. 연대 RCT 역시 연대장 재임 기간에 한 번 치르는 측정훈련입니다. 보통 그 당시 대대장과 연대장의 임기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개월 정도였고, 당시 사병들의 복무기간이 33개월이었으므로 사람에 따라 한 번 또는 두 번의 대대 ATT와 연대 RCT를 뛰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ATT나 RCT 훈련은 해당 부대의 전투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는 그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지휘능력 평가로 이어져 그들의 향후 진급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지휘관들은 이 같은 측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갖가지 작전과 전술로 최선을 다하게 되고, 이는 현장에서 몸으로 감당하며 뛰어야 하는 나 같은 사병들의 피와 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대와 연대의 지휘관들은 모두 1981년에 바뀌었습니다. 대대장은 1981년 4월 20일 이상옥 중령이 부임하여 국군이 날 행사를 치렀고, 행사를 마치고 난 뒤 1981년 10월에 대대훈련과 대대 ATT를 실시했습니다. 연대장 역시 1981년 7월 9일 이태우 대령이 신임 연대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러나 1981년도에 연대 RCT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1982년 10월에 RCT를 실시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앞서 군대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참가하여 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훈련에 따라 군대복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여 간단히 소개하면, 첫 번째가 육격 훈련과 이어지는 100km 행군입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6, 7월경에 실시되는 육격 훈련과 100km 행군을 2번 받는가 3번 받는가에 따라 구분합니다. 나는 육격과 100km 행군을 3번 받았기 때문에 잴 수 없는 축에 속합니다. 특히 세 번째 육격과 100km 행군은 전역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참가했으니 육격과 행군 분야에서 나는 군대복이 지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번은 육본 교육사열로 전술행군을 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지요. 두 번째로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부대가 2년에 한 번씩 참가하는 팀 스피리트 훈련을 한 번 참가하는가, 2번 참가하는가로 나누게 됩니다. 나는 1980년 12월에 입대했고 팀 훈련은 82년 3월에 참가했으므로 한 번만 참가하고 군복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1년 정도 앞서 입대한 고참들은 오롯이 팀 훈련을 2번 참가하는 복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규모가 큰 훈련에 속하는
연대 RCT와 대대 ATT 참가 횟수를 가지고도 군대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18개월에 한 번씩 치러지는 이 훈련들을 한 번 참가와 두 번 참가로 군대복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나는 육격은 3번 참가했지만 팀 스피리트 훈련과 연대 RCT, 대대 ATT 등은 한 번씩만 받았으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무난한 편에 속했습니다. 다만 우리 중대가 17연대 3대대 ATT 대항군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대대 ATT를 2번 참가한 것이나 다름없지요. 그러나 개 중에는 육격 3번에 팀 스피리트 2번, 대대 ATT와 연대 RCT를 2번씩 참가한 정말 군대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대 단위 전술훈련은 규모가 큰 훈련이었습니다. 평상시 보병대대 편제병력은 500여 명이지만 전쟁 상황이 되면 동원예비군들이 들어오고 각종 지원하력 부대가 편성되기 때문에 실제 전투병력은 7,800여 명이 됩니다. 따라서 대대 단위 부대의 전투 색탄은 수킬로미터에 이르게 되고 대대 단위 훈련을 위한 접적 이동거리도 보통 40여 킬로미터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번 17연대 3대대가 ATT를 뛰기 위해 인제에서 양구까지 넘어왔던 것이 좋은 예입니다. 이렇듯 대대 단위 훈련이 규모가 큰 훈련이기 때문에 실제 작전에 들어가면 나 같은 일개 사병들은 전체적인 전투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훈련 출발 전에 대대 연병장에서 모였을 때나 다른 중대원들을 볼 수 있지 출정한 뒤에는 9중대나 10중대를 작전 현장에서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어지는 임무에 따라 접적이 동로도 다르고 집결지도 다릅니다. 본격적인 전술훈련이 시작되면 9중대는 선봉에 서고 10중대가 본대를 맡아 2중대가 주력부대로 작전을 펼치게 되고 우리 11중대는 대체로 예비대 역할을 수행하다가 기동타격대 등 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대대 단위 부대의 전술훈련은 규모도 크고 만만치 않은 훈련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같은 대대 단위 전술훈련인 1982년 대대자유훈련이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41번째 이야기. 대대훈련. 2. 대대훈련 준비와 떠나는 사람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대대는 1982년도에 대대 ATT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대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대 ATT가 없어도 1982년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 대대훈련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1982년 8월은 그야말로 우리의 피땀을 요구하는 고난의 여름이었습니다. 태풍 사격장 자동화 시설 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타설용 자갈을 채취하고 전선 매설을 위한 땅 파기 작업에 동원되어 그야말로 피땀나는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정원 측정, 개인 전투력 측정, 성과 측정 등을 받아야 했고 교육군기 문란으로 연대장 지적을 받아 기관총 집체 교육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침투 작전을 위한 수색 정찰과 매복으로 삼형산과 수인리 일대를 다녀왔고 5분대기 비상훈련 등이 이어졌습니다. 그야말로 피땀 흘리는 시간들이었고 지난해 국군이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대학변 밑에서 사단 항공대와 성남 비행장 보조활주로를 돌던 때가 훨씬 호시절이었음을 새삼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연일 빽빽하게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 우리들은 차라리 야전으로 나가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었습니다. 야전 훈련이 아무리 힘들어도 태풍 사격장 땅 파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대대훈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대훈련은 ATT를 앞두고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대대장도 임기 말년이므로 아무래도 훈련을 빡세게 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한몫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대훈련을 앞두고 우리 소대에는 커다란 인적 변동이 있었습니다. 즉 그동안 소대의 왕고참이자 일꾼으로 버팀목처럼 자리 잡고 있던 우리 총일분대 분대장 장하무기 하사와 포분대의 양하무기 병장 김하무기 병장이 대대훈련을 출발하는
8월 23일 전역하여 부대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생활을 시작한 것이 1981년 1월 24일이니까 그동안 꼭 1년 7개월간 같이 있었습니다. 졸병 때는 그들에게서 군기도 많이 잡히고 매도 맞고 기합도 많이 받았지만 긴 시간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순박한 모습도 발견하고 인간성도 느끼면서 이제 미운정 고운정이 들었습니다. 장하사는 우리 분대장으로 와서는 자상하게 잘 대해 주었고 양병장과 김병장은 무엇보다도 힘이 좋고 일을 잘해서 고참이 되어서도 힘든 일은 먼저 나서서 해결하곤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삼형산 등정에서 퍼져버린 박이병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끝까지 낙오하지 않도록 해준 사람들도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막상 떠난다고 생각하니 아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들의 전역을 앞두고 가장 분주했던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한꺼번에 3명의 전역자를 보내려니 환송사 쓰는 일이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몇 날 동안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붓글씨로 환송사를 쓰고 나무를 다듬어 두루마리 채를 만들고 나무 끝은 둥글게 만든 다음 색색의 수시를 사다가 매듭을 엮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환송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3명의 왕고참이 전역으로 떠나게 되자 이번 대대훈련부터는 포분대 서아무개 병장이 최고참이 되고 그 다음이 내 사수인 최아무개 병장 그리고 삼총의 김아무개 상병 등 3명만 내 선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 뒤를 이어 나와 내 동기인 손아무개 상병과 라아무개 상병 등 3사람이 소대 고참이 되어 후임병들을 이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총일분대장은 장하사 후임으로 나보다 20일 빨리 입대한 동기 김아무개 하사가 새로운 분대장으로 보임되어 이번 훈련부터 분대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김하사는 우리 중대 다른 소대에서 병으로 근무하다가 제1하사관학교에서 보병분대장 교육을 받고 돌아와 우리 화기소대 총일분대장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포분대 양포사수인 양병장과 김병장이 빠져나간 자리는 서병장과 심아무개 상병이 사수가 되어 60mm 박격포 분대원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총이분대장은 문아무개 분대장 후임으로 이아무개 하사가, 포분대장은 강아무개 분대장 후임으로 박아무개 하사가 부임하여 벌써 1년 넘게 분대를 지휘하고 있었기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총일분대는 분대장 김하사와 일총사수 최상병, 부사수 나, 그리고 탄약수 허일병과 이총사수 손상병, 부사수 김상병, 탄약수 김일병 등으로 풀편제를 유지하며 이번 훈련을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대훈련 출정을 앞두고 8월 19일 목요일부터 군장검사 준비를 했습니다. 대대로부터 이번 훈련에 편제 장비를 모두 지참하고 군장 내용물도 FM대로 채우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이 걱정되었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군장 내용물을 모두 채우면 훈련 기간 동안 먹을 간식과 부식류를 넣을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선은 FM대로 군장을 꾸렸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중대장의 예비 군장 검사가 있었습니다. 중대장은 군장 속을 열어보고 미비한 점 등을 지적하며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지난 2월에 취임하여 팀 스피리트 훈련 내내 원성을 샀던 중대장이었습니다. 그동안 6개월여가 지나는 동안 여러 차례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지만 때때로 전임 김철곤 중대장과 비교되어 우리 고참들로서는 여러모로 마뜩찮은 중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중대장이 다시 예비 군장 검사를 했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지적 없이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 전날은 괜히 엄포를 놓은 것 같았습니다. 대대장 군장 검사는 출정을 이틀 앞둔 8월 21일 토요일 오전에 실시했습니다. 측정이 아닌 자체 훈련이라 그런지 아님 중대장들의 예비 군장 검사가 있어서인지 대대장은 예상과 달리 그리 빡세지 않게 군장 검사를 끝냈습니다. 군장 검사를 마치고 우리들은 진짜 출정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야전 훈련을 앞두고 매번 그러하듯 돈을 객출하여 졸병들을 현대상해와 사슴집에 보내어 빵과 부식류를 구입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군장 내용물을 바꿔치기 하고 기관총 예비총열과 전륜기 등도 빼내어 짐을 가볍게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출발하기 전날인 22일 일요일 오후에 물자 분류를 끝내고 조금은 평안한 마음으로 대대훈련의 출발을 기다렸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42번째 이야기. 대대훈련. 3. 대대훈련이 시작되다. 1982년 8월 23일 월요일 04시. 모두가 잠들어 조용하던 막사 안에 비상발령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훈련 화스트 페이스 발령! 훈련 화스트 페이스 발령! 대대 자유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곧이어 주번하사의 전달이 이어졌습니다. 즉시 기상하여 비상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고 식량 및 실탄 수령조는 중대본부로 집합할 것. 나머지 인원은 군장을 꾸리고 출동 준비를 마친 다음 각자 내무반에서 대기할 것. 우리들은 잠에서 깨어나면서 의아했습니다. 비상을 발령하면서 왜 연병장에 집합시키지 않고 내무반에 대기하라고 하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때 마지막 불침번을 섰던 후임병이 그 이유를 전해주었습니다. 밖에 비가 꽤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반 뒷문을 열고 보니 정말 여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더니 비를 부른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1982년에는 때때로 비로 인한 혜택을 누렸습니다. 지난번 육격장에서도 그랬고 산악훈련장에서도 하루를 공치고 그냥 보냈는데 이번 대대훈련도 출발부터 비로 인해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다만 덥고 습하고 거기에 비까지 내린 뒤끝이라 야전에 나가서도 수경이나 전술훈련에 좋은 조건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비상이 발령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즉시 기상하여 옷을 입고 각자 임무에 따른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식량 수령조와 실탄 수령조는 중대본부로 가고 나머지 인원들은 침상을 정리하고 군장을 꾸리고 물자 분류를 실시했습니다. 나는 식량 수령조 임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후임병 한 명과 함께 중대본부로 갔습니다. 본래 식량 수령조는 식당으로 가서 전투식량 건빵을 타오고 실탄 수령조는 병기과로 가서 공포탄을 수령해 와야 합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는 상황이라 중대본부에 모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전투식량은 따로 수령하지 않고 공포탄만 중대에서 미리 수령했다가 분배해 주었습니다. 우리 기관총은 한정당 25발의 공포탄이 분배되었습니다. 아무튼 측정도 아니고 또 비까지 내리는 상황이라 모션만 취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소대로 돌아와 보니 졸병들은 분대원들의 군장을 꾸리고 물자 분류를 하느라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후임병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나의 졸병 시절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머뭇대는 모습을 보이기만 해도 군기 빠진 놈으로 치부되어 집합의 이유가 되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도 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분주한 척이라도 해야 했던 그날들이 바로 엊그제 같았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놔도 세월은 간다는 군대에서 유행하는 격언이 참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고 이제는 상병으로 중고참이 된 우리 동기들이 이제는 소대 내에서 군기반장의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은 서름을 당했던 삼총 사수 김상병과 우리 동기들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수시로 졸병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것처럼 우리 동기들을 비롯한 상병급들은 고참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 훈련을 앞두고도 졸병들을 집합시킨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그들과 함께 집합 자리에 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말릴 수 있는 명분이나 힘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내 동기인 라상병에게 졸병들 집합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라상병, 웬만하면 졸병들 집합시키지 마.
우리도 그렇게 당할 때 고통스럽던 것을 기억해봐. 그리고 언젠가 너와 김아무개가 우리 고참되면 졸병들 괴롭히지 말자고 했다가 정아무개에게 호되게 당한 적도 있었잖아. 실제로 라상병은 자대전이 뭔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시 삼총 탄약수였던 김일병과 우리들은 고참이 되면 후임들 괴롭히지 말자며 속삭이는 것을 소대 고참이 듣고는 무자비한 구타를 당한 적이 있었고 나는 그것을 상기시켜준 것입니다. 그러자 라상병이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런 말 하지 마. 요즘 졸병들이 우리 때 같은 줄 아냐? 요즘 애들은 말로 해서는 안 들어. 한 번씩 정신 차리게 하지 않으면 군기가 빠져서 기강이 무너져 소대 꼴이 안 돼. 집합시킬 때 너는 빠져. 그 대신 뭐라고도 하지 마. 그가 하는 말은 우리 졸병 때 고참들이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자기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군기가 빠졌다는 것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기합과 구타를 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내가 보기엔 새로 들어오는 후임병들이 우리 때와 비교해서 못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시집살이 당했던 며느리가 나중에 시집살이 시킨다는 말처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동 준비를 마치고 내무반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상황 전달이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소대장 선임하사와 분대장들만 대대에 회의를 들어갔는데 그들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겨우 주번하사의 전달이 왔습니다. 군장을 내무반에 위치시키고 단독 군장에 아침 식사 집합. 이제까지 수많은 훈련을 했어도 비 때문에 출발이 지연된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군장을 내무반에 정리하고 탄띠에 철모를 쓴 단독 군장 차림으로 식기를 들고 식사 집합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보니 비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고 곧바로 점심 식사까지 분배받아 반합에 담아 군장에 달았습니다. 지난번 진지보수공사 때 식중독 사고 이후로 식사를 미리 분배하지 않고 때에 맞춰 추진했었는데 이번에는 비가 와서 그런지 미리 분배한 것입니다. 점심 식사까지 분배받아 군장 꾸리기를 다시 하고도 한참을 그렇게 더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출동 집합 전달이 온 것이 08시 30분이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43번째 이야기. 대대훈련 4. 대대훈련 출발과 집결지 행동. 1982년 8월 23일 월요일. 대대 자유훈련 출정일인 이날 공사 시에 훈련 화스트페이스 비상이 발령되어 출동 준비를 마쳤으나 내리는 비로 인해 곧바로 출발하지 못하고 내무반에서 대기했습니다. 비는 쉽사리 그치지 않았고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고도 한참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집합 명령이 떨어진 것은 08시 30분이었습니다. 전달. 지금 즉시 군장을 갖추고 연병장에 집합. 우리는 군장을 메고 연병장으로 나가 집합했습니다. 비는 거의 멈췄고 습기 많은 안개비로 변해 연병장이 뿌옇게 덮여 있었습니다. 집합에 앞서 우리 소대원들은 저녁자로 잔류하고 있는 장하사와 양병장, 김병장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본래 평상시 같으면 모든 중대원들이 연병장에 도열하여 박수로 환송해야 하지만 비상훈련 상황이라 내무반에서 악수로 대신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얘기거리를 남기고 그 세 사람과는 기약 없는 작별을 했습니다. 대대 병력이 모두 모여 대대장의 간단한 지시를 듣고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9중대가 선봉중대로 먼저 출발하고 10중대가 본대로 따라붙고 대대본부와 지원 배속된 포대 관측병과 통신병 그리고 중화기 중대인 12중대가 뒤따르고 가장 후미에 우리 11중대가 예비대로 따라붙었습니다. 우리 중대도 1소대가 선봉으로 앞장서고 2소대와 대대본부,
포병과 중화기 중대 지원팀 그리고 화기소대가 따르고 3소대가 맨 나중에 출발했습니다. 우리 화기소대 총분대는 타 소대에 배속되지 않고 중대본부와 함께 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총분대가 소총중대로 배속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동 간 별다른 전술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게릴라 상황이나 조우전 상황 등이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 기관총 분대는 천병소대와 본대에 반드시 지원 배속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대를 출발한 우리는 구암리 앞에서 우회전하여 산자락을 돌아 도촌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촌리 입구에서 우회전하여 공용화기의 사격장 앞으로 나아가 대레지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레지 고개는 양구에서 신남으로 넘어가는 옛날 고갯길입니다. 즉 양구 터널이 생기기 전에 신남과 양구를 오가기 위해서는 대레지 고개를 반드시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대레지 고개는 고개가 높거나 험하지는 않았지만 산자락을 따라 난 구불구불한 산길로 도촌리에서 원리까지 다 넘어가려면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좀 위험하긴 해도 차량이 다닐 만한 도로였고 그 당시 우리 부대원들의 훈련이나 양구터널 도로 작업 등을 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였습니다. 이제 비는 완전히 그쳤지만 날씨는 여전히 우중충했습니다. 이후 대대훈련이 끝날 때까지 날씨는 계속 비가 오락가락하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아마 늦장마 기간인 것 같았습니다. 대레지 고개를 넘어 반쟁이에서 양구터널에서 내려오는 국도를 만나 우측으로 원리 쪽으로 더 내려갔습니다. 이동하는 도중 각 중대는 각각의 집결지로 흩어졌고 우리 중대는 원리 분교 못 미쳐서 우측 산자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양호가 보이는 낮은 야산에 사오부 능선에 수경지를 편성했습니다. 본래 대대단위 부대의 전술 훈련을 위한 접적이동 거리는 대략 40km 내외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10시간 내외를 행군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차 집결지까지 최단 거리로 이동하여 3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날씨 때문에 출발이 늦어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작전 계획이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암튼 우리로서는 나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총일분대는 낮은 능선과 능선 사이에 작은 구릉지대에 수경지를 잡았는데 주변은 벌목을 해서 키 큰 나무는 없고 억새풀과 잡목들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풀들을 쳐내고 텐트 자리를 만들어 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평평한 지형이라 바닥을 많이 고를 필요는 없었으나 날씨가 흐려서 비가 올 수도 있었기에 무엇보다도 배수로를 만드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비가 내린 후라 땅을 파고 텐트를 치려니 온통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야전에 나오면 옷을 거의 갈아입지 않기 때문에 훈련 끝날 때까지 이 옷을 입어야 하는데 첫날부터 옷과 군화를 다 버렸으니 여간 불만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텐트를 다 치고 들어가서 젖은 웃옷을 벗고 군화와 양말까지 벗고 누우니 안온한 기분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첫날은 별다른 상황 없이 집결지 행동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24일 화요일에도 특별한 상황 없이 집결지 인근 야산에서 중대장으로부터 이번 훈련에 대한 개요와 훈련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번 훈련의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집결지에 대대 수색대원들이 대항군이 되어 게릴라 침투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이 상황에 이어 역습과 퇴각 그리고 급현방어가 훈련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대장은 이번 집결지에서의 게릴라 침투 상황에 대한 역습과 퇴각 후 급현방어에 대대장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므로 지적당하지 않도록 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야전 취사장을 운용하지 않고 자대에서 식사를 추진하거나 자체 개인 취사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식사 문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라 관심이 많았습니다. 늘 말하는 것이지만 야전에 나오면 늘 불만인 것이 배식량이 적어진다는 것인데 그래도 개인 취사하면 어느 정도 정량이 제공되어 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리고 비가 내린 뒤끝이라 취사용으로 쓸 나뭇가지 등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고체 연료가 분배되었지만 특유의 냄새가 나서 가급적이면 사용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어쩔 수 없이 텐트 안에서 고체 연료로 취사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튼 훈련 이틀째 날 아침 식사는 추진되어 왔지만 그와 더불어 두끼니분의 일정과 부식이 분배되어 점심과 저녁은 분대별로 취사해서 먹으며 집결지 행동을 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44번째 이야기. 대대훈련. 대항군의 기습과 역습. 이번 대대자유훈련은 비로 시작했고 훈련 기간 내내 날씨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육격 훈련 때에도 언급했지만 야전에서 비가 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옷과 군화와 장비들이 적고 행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훈련 자체로 보면 강도가 약해지고 축소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이번 훈련도 출발부터 후반야가 아닌 주간행군으로 시작했고 접적이동도 최단 코스로 짧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집결지에 도착해서도 첫 이틀 동안은 접적이동과 집결지 편성 그리고 집결지 행동 등으로 무난하게 지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에 수경지 근처 공터에 모여 중대장의 작전 지시를 들은 것 외에는 다른 상황 없이 편하게 지냈습니다. 다만 중대장 작전 지시에 의하면 대대의 수색소대가 대항군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출발 직전에 비가 내렸던 날씨는 계속 흐리기만 할 뿐 이틀 동안은 비가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습기 많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어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1982년 8월 25일 수요일 03시 40분. 이틀 동안의 집결지 행동으로 느슨해진 마음으로 텐트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불침번의 상황 전파 소리와 더불어 공포탄 소리가 몇 발 들렸습니다. 적 게릴라 침투. 적 게릴라 침투. 마침내 예정된 대항군의 기습 침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일어나 복장을 갖추고 화기를 챙겨들고 역습 준비를 했습니다. 날씨는 흐렸고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안개비가 내리고 있어 눅눅한 날씨였습니다. 굵은 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촉촉이 젖을 만큼 내리는 비였습니다. 우리 총 1분대는 기관총을 챙겨들고 1소대에 배속되어 역습에 참가했습니다. 비도 오는데 무슨 훈련이랍니까? 불평하는 후임병들에게 나는 고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야, 비 온다고 전쟁 안 하냐? 본래 전투는 날씨 안 좋을 때 더 많이 벌어지는 법이야. 그러나 나 역시 내심으로는 이런 상황이 불만스러웠습니다. 내 속생각으로는 어차피 측정도 아니고 대대장 재량 훈련인데 비 오는 날 칠흑같이 어두운 꼭두 새벽에 이런 상황을 줄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대장의 융통성 없는 지휘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육군 상병이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총 1분대는 1소대에 배속되어 역습에 동참했지만 앞서가는 소총수들의 뒤를 따라 천천히 수경지 뒷산을 올랐습니다. 이때 중대로부터 무전이 왔습니다. 대대장이 우리들의 역습 상황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역습을 다시 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간 소총소대들이 제대로 역습을 감행하지 않는 것이 내가 보기에도 확연했는데 여지없이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소총소대원들도 이런 날씨 속에 어둠 속에서 산자락을 뛰어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것이 역습 상황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두 새벽부터 대대장이 와서 우리들의 이런 역습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비중대이고 또 우중이기 때문에 설마 대대장이 와서 보고 있으리라고 우리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했다가 우리 중대가 찍혀서
생각지 않은 고난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경지로 다시 철수해서 복장과 화기를 점검하고 재역습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중대장 명령으로 전 중대원들이 나서서 상기한 다음 중대장의 무전 명령에 따라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다가 날벼락 맞는다는 말이 딱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날씨 탓하며 어영부영하다가 된통 걸린 것입니다. 우리는 힘껏 수경지 뒷산을 목표로 공격을 감행했는데 중간쯤 오르자 대대로부터 다시 무전이 왔습니다. 즉시 원위치하여 재역습 실시할 것. 찍혀도 단단히 찍힌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역습이 평소 우리 훈련한 대로 거의 문제가 없었는데도 대대장은 한번 잘못 보이니까 기합 차원으로 다시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불평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다시 내려와 다시 역습을 준비한 다음 중대장 명령에 따라 산을 뛰어 올랐습니다. 분대장들은 호루라기를 불고 우리는 함성을 지르며 정말 젖먹던 힘을 다해 안개비 내리는 새벽 야산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세 번째 역습은 별다른 지적 없이 끝났습니다. 정말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옷과 군화와 화기는 빗물에 젖고 땀은 비오듯 흘렀습니다. 우리는 수경지로 돌아와 수건을 꺼내 대충 닦고 옷을 벗어 물을 짜내고 걸쳐 널었지만 마를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8월 하순이라 춥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진을 다 빼내고 나니 배가 엄청 고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은 부대에서 식사가 추진되어 오기 때문에 식사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취사를 해서 먹으면 곧바로 밥을 지을 텐데 그나마 오늘은 작전이 있기 때문인지 식사가 추진되어 온다니 그것도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7시가 조금 넘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걱정했던 대로 정량에 훨씬 못 미치는 식사를 분대원들이 나눠 먹고 오전은 정비를 했습니다. 새벽부터 고생을 했던 터라 모두들 텐트 안에 누워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오전에 자대에서 인사계와 행정병이 중대 시피에 오면서 편지를 가지고 와서 나눠주었습니다. 야전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읽으니 그나마 피곤이 물러가고 새로운 힘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우중충한 날씨에 새벽부터 입에 단내가 나도록 힘든 시간을 보낸 날, 야전의 텐트 안에서 읽는 편지글을 통해 나는 새로운 힘을 충전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